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이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저와 함께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시장을 선도해주고 있는 이런 섹터보다는요. 좀 개별 종목들의 이슈들이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슈 공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키워드 만나볼까요? 오늘 오전에 그 장 초반에 현대차가 일단 급등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었던 부분은 현대차 관련된 뭐 1차 벤더, 뭐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었겠죠. 근데 전일 움직였던 종목들보다는 좀 다른 종목들이 다시 바닥권에서 대부분 다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구리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200억 달러, 210억 달러를 지금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한 31조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자국 내에 있는 완성차 기업들의 보호를 위해서 현대차에게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 31조 원을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관세에 대한 관세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아마 협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현대기아차가 미국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난해, 그러니까 2023년도에 80만 팔았던 현대차를 그 다음 지난해죠. 지난해에는 83만 대를 팔았고요. 그리고 78만 대, 기아 같은 경우는 78만 대에서 79만 대, 거의 80만 가까운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꽤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내에서 굉장히 큰 편이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1, 2년 안에 글로벌 완성차 기업 중에 판매량이 가장 높은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뭐 역대 최대 매출이다, 좋은 매출을 찍는다, 이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에요. 차트를 보면 그동안 이 장기 평선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못 뚫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 밑에서 하방 압력을 받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최근에 121선을 돌파를 했어요. 61선 돌파하면서 바로 121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평선 내에서는 뭐 저항 라인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고점, 요 앞쪽에 고점이 있죠. 이 고점에서 고점을 찍은 이후에 좀 장기간 좀 흘러내렸어요. 장기간 흘러내렸기 때문에 매물대가 요 정도의 포진이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한번 그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대부분 다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하고 오늘도 그 자리를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횡보로 움직이거나 여기에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아마 부품 관련 종목들 살펴보시면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굉장히 다 큰 폭으로 뛰었어요. 당연히 현대차가 매출과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 관련 종목들도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다 뛰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좀 소외됐던 그런 섹터군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지금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섹터군의 종목이 확장되고 있다. 이 섹터가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 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구리값입니다. 트럼프 관세 우려의 사상 최고치를 또 갱신을 했어요. 구리값이. 근데 이 원자재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이 원자재에 대한 생산을 다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강도 마찬가지예요. 철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희토류 관련 그런 생산도 대부분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카드를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예.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약간 좀 우려스럽죠. 예. 원자재가 뛴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FOMC 연준도 요즘에 좀 많이 트럼프하고 좀 의견이 좀 대립각을 좀 만들고 있죠. 매파적인 스탠스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금리를 계속적으로 인하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자, 그래서 요 관세 우려에 대해서 지금 구리값이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리값이 뛰게 되면 전선 가격이 뛰죠. 전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노후 케이블이라든가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노후 케이블에 대한 그 교체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AI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건설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태인데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대원전선이라든가 이런 전선주들도 같이 움직였어요. 뭐 이구산업 같은 종목도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움직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 조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계속적으로 자극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리값도. 자, 원자재 관련 종목으로는 이구산업입니다. 오늘 사실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종목 중에 하나고 이 종목도 그 전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이 고점은 앞에 더 위에 고점이 있어요. 고점이 있는데 찍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이평선을 다 돌파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다 정배열이 됐어요.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게 이제 다 정배열이 됐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종목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종목의 시세가 시작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게 이게 어디를 돌파해야 시세가 나오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21선을 닫고 빠졌는데 여기는 이미 오늘 돌파를 했죠. 그러면은 바로 다음 전고점인 6,300원입니다. 여기가 6,300원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6,300원까지는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 오늘 지금 주가는 5,700원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6,300원이 돌파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시세가 나온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재료의 연속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지금 오늘만 가지고서는 이 재료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 안 될 거다라는 걸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며칠은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저 6,330원을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더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 있던 종목들이었어요. 오늘 비철금속이 움직였는데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그 테마군 또한 우리가 관심이 없었죠, 그동안.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됐던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장이 이렇게 바닥권에서 지금 다 들어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만약에 사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을 취할 수가 있겠죠. 바닥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원자재 관련된 종목 조금 더 추이를 살펴보자. 그리고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늘 상한가를 만약에 못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좋은 자리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어요. 오늘 거래 대금이 지금 1,000억 원 넘게 터졌거든요. 지금 거래 대금이 한 1,000억 정도 터졌기 때문에 오늘 종가 베팅도 어떻게 보면 유효한 그런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구 산업 잘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폭삭 소가수다랑 뭐 계시록 이게 이제 뭐 넷플릭스 글로벌 비영어권 동반 1위를 했다라고 해요. 예, 비영어권. 이게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저는 못 봤는데 앵커님은 혹시 보셨나요? 이거? 네, 저 이거 보면서 웃고 네. 울고 정말 난리가 났어요. 너무 아, 그래요? 재밌습니다, 진짜. 네. 저는 드라마를 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아쉽네요. 근데 네. 이 폭삭 소가수다? 네, 어렵죠, 이름이. 네, 이 드라마가 중국에서 또 그렇게 인기가 많다라고 해요. 이게 한국 배경인데 해외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나 봐요. 네, 근데 중국은 이게 없지 않나요? 그렇네요. 네, 이게 없는데 어떻게 본다는 거지? 뭔가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네, 어쨌든 지금 중국에서도 인기가 지금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뭐 배급사라든가 아니면 뭐 영화 촬영 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이슈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대표 종목은 팬 엔터테인먼트인데 종목이 급등을 했다가 거의 대부분 급등한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지금 내려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5% 정도 지금 상승권 가고 있고요. 지금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M83이 자리상으로는 더 좋습니다. M83이 자리상으로는 더 좋고요. 요거는 시세가 여기만 돌파하면 바로 나와요. 24,000원만 돌파하면. 오늘 한 시초가를 한 6% 정도 띄우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네, 또 다시 반납하는 모습이죠. 근데 최근에 제가 왜 굳이 오늘 올라가지도 않은 영상 콘텐츠 관련된 종목을 갖고 나왔냐면 한알령에 대한 이슈도 계속적으로 나와요. 한알령에 대한 이슈도. 그리고 중국이 그전하고 어떤 좀 우리나라를 대하는 스탠스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뭐 지금 한알령 해제부터 시작을 해서 좀 긍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화장품 관련 종목이라든가 그런 종목들, 여행 관련 그런 종목들도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슈가 딱 나오면 바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K 컨텐츠가 굉장히 글로벌적으로도 인기가 많죠. K 팝도 마찬가지고 뭐 K 화장품 예전에 뭐 K만 붙으면 다 올라갔던 또 그런 시즌이 있었죠. 그래서 좀 보셔야 되는 그런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섹터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83 같은 경우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상장을 하고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조정이 나온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정배열을 만들면서 상승 흐름으로 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M83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오늘 키워드는 이 정도 세 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수급이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넥스트레이드를 통해서 8시부터 또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도 섹터를 잡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는 그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